하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게 된 기원이 뭐냐 하면 의심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다들 교도님 아시는 것처럼 7세 때, 7살 때 이제 하늘에 구름 흘러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구름 어디서 와서 어디서 흘러갈까?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랄까? 이런 천지 자연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가지시고 9살 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은 왜 저렇게 서로도 다정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인간사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셨는데 당신의 구조 과정은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발자에서 30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다니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승을 찾아서 스승한테 이 문제를 이제 물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헤매기도 하시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입정에 이제 들으셨다가 깨달음을 이제 얻으신 건데, 당신이 이제 깨달으신 내용은 사실은 당신이 의심했던 이 내용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제 그 7세 때 천지 자연에 대한 이제 가지셨던 그 의심이 저 하늘에 대한 구름에 대한 천지 자연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의심이 어떤 깨달음으로 이제 오시느냐 하면 천조의 대소유무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죠.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었구나.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었구나 깨달으시고 9세 때 이제 인간사에 대해서 의심 가지셨던 거, 부모님은 왜 서로 저렇게 다정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관계가 서로 됐을까? 이런 의심들은 인간의 12위에 대한 이제 깨달음으로 그렇게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12위의 1로서 운전해 간다. 그것을 이제 깨달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막 중에 이제 사리 연구가 있는데, 이제 사가 1사자죠. 이자가 이치이자입니다. 1사자가 인간의 12회를 말하고 2치이자가 천조의 대소인물을 말하는데 이제 사막 중의 사리 연구는 이런 1과 2치를 연마하고 풍부하는 것이 이제 사리 연구가 되죠. 이게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깨달으신 바를 우리도 연마해서 풍부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대소유무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론상 선문할 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는 우주만유의 본원, 우리의 본원이기도 하고, 이제 재불조사 본부 중생의 성품, 우리의 이제 본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근본이기도 하고, 이제 소는 거기서 나타난 형형색색의 만물, 저희 사람도 소, 이 마이크도 소, 책상도 소, 산도 소, 바다도 소, 지구도 소, 태양도 소, 다 소자리죠.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만물. 유무는 이제 변합니다, 변화.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다 변합니다.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또 이제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죠. 우리도 이제 생로병사로 변하죠.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혈액이 순환하면서 계속 세포가 이제 죽어가는 세포도 있고 다시 생겨나는 세포도 있으면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 변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천조의 대소유무 내용이고, 이제 12회는 인간사 일을 해나갈 때 12회로 풀어가라고 하시는데 다 12회로 건설이 되어 있죠. 이제 12회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자가 오를 시자, 비자가 그를 비자입니다. 이자가 이로울 이자, 해자가 해로울 해자죠. 12는 이제 인과성으로 보면 원인이 되는 거죠. 옳으느냐, 그러냐, 내가 옳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해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옳을 시자, 정의행,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이로울 이자, 이로움이 나타나고 이로운 과보가 나타나는 거죠. 인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를 비자, 내가 그런 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인이 되면 과가 해로울 해자, 해로운 이제 과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사가 이제 사실 다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얘기들을 그 원리를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 12이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다 함축을 이제 시키신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선업을 짓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글을 빚자 이제 그것은 이제 제업을 짓는 거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저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도 그러고 업보차별명은 이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어갈 때 오를 시자 글을 빚자, 옳으느냐 그러느냐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로움이 올 수도 있고 해로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힌 것이 이제 업보차별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어갈 때, 시비를 지어갈 때 신구의 사목으로 짓죠, 그죠?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짓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이제 친양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짓기도 하고, 뜻의자 마음으로 이제 짓기도 합니다.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시비를 지어가고 업을 짓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과거의 차별이 나타나느냐, 어떤 이해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이제 자세히 밝힌 것이 이제 업보차별경입니다. 업보차별경을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보셨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것이 나 자신한테 어떻게 하느냐로 문제가 되지만 타인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과거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 내용이 주류입니다. 오늘도 이제 10가지 선업을 얘기할 텐데, 병이 없이 오래 사는 10가지 선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9가지가 내가 타인한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타인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제 그 병이 없는 그런 이제 인과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진리적으로 보면 이제 대자리에서 보면, 그 본체 자리에서 보면 만유가 이제 한 기운이잖아요. 한 기운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져요. 업보차별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타불이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생명이라 다른 생명한테 했던 행위가 내 생명에 이제 바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인관이 여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인관은 주고받는 거다. 내가 타인한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받게 되는 거고, 먼저 주면 나중에 받게 되고, 또 그게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먼저 빼앗으면, 남의 것을 먼저 빼앗으면 나중에 내 것도 또 빼앗긴다는 이런 원리가 이제 되는 거죠. 인과를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어리석게 쓰는 방법은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로 이제 인간을 형성하는 게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업보차별경을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한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도 많은데, 그거님도 들으시다 보면 이제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법을 짓고 받는 것은 삼세인과랑 이생에 지어서 내가 받는 것도 있고, 전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 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도본문에 보면 그러셨잖아요. 영가의 정신을 차려서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라.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바, 영가가 이 세상에서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의 지연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연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받게 될 바 그것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받는 과보는 이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것도 있고, 혹은 이생 이전에 이제 전생에서 지은 바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지어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내가 잘 지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업보차별경을 보실 때도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법회 때 이제 오래 사는 인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현재 한국 사람이 있어서 남자는 평균 수명이 79.7세, 거의 80세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85.7세더라고요. 거의 86세 정도 이제. 여자 같으면 6살도 오래 사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오래 살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상이 좀 바뀌었죠. 무조건 이제 오래 살고 싶다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오래 살게 조건이 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서 누워가지고 오래 살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그런 것을 이제 원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병이 많은 인과 병이 없는 인과인데 이제 오래 살 때 어떻게 이제 병이 없이 그렇게 이제 건강히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내가 그 12이해에서 어떠한 시비를 지어가면 그러한 이로운 과거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되겠죠. 업보차별경 5장을 공독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업보차별경 4장은 다병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병이 많은 각오를 받는 10가지 제업에 대한 내용이고 업보차별경 5장은 무병보, 병이 없는 각오를 받는 10가지 선업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 거의 반대가 되죠. 병이 없는 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병이 있는 과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병이 없는 과거 10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째는 중생 매질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때리지 않도록 권하며 셋째는 때리지 않는 법을 찬성하며 넷째는 때리지 않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미옵니다. 환희심은 매우 기뻐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누구를 때려야 될 상황에 때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쁜 마음을 낸다는 얘기고 신고의 사목으로 이제 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거죠.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만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런 선업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병이 많은 각오를 받는 제업은 뭐냐? 이제 이 내용하고 반대인데 일체 중생에게 매질하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권하여 중생을 때리게 하며 때리는 법을 찬성하며 다른 사람을 맞는 것을 보고 좋아하며 누가 이렇게 때리고 맞는 걸 보면 막 좋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요 내용을 보면서 문득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군대 생활 얘기를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종종 듣고 그랬거든요. 군대 생활 얘기를 해주고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 군대 생활 하실 때가 이제 지금 한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이면 거의 1960년 이제 전후쯤 되는 거죠. 6.25 끝나고 이제 몇 년 지난 시기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습니다. 체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학생 때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런, 지금은 이제 다르죠, 그죠? 지금은 이제 체벌이 이제 금해지고 그러는데, 그만큼 시대가 이제 밝아졌다는 말이 되겠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체벌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군생활 하실 때니까 더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그죠? 더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인데,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 하면 당신이 군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굉장히 심했나 봐.
저 경상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심해가지고, 그 군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군에서 굉장히 그것이 심했는데,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이제 심했냐 하면, 당신이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쫄병으로 처음에 가가지고 엄청 많이 맞으셨대. 이유가 뭐냐 하면, 고참이 전라도 고참이라, 전라도 고참인데, 이제 경상도 쫄병이어서 그렇게 많이 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속된 말,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맞으면서.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 이제 두고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딱 고참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또 때렸대요. 누구를 많이 때렸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려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때렸네. 뭐 화장실에 가면 글씨가 많이 적혀있대. 정병장 두고 봐라. 제대할 때 보자. 막 이런 글씨가 막 적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때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제대할 때도 후임병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조심조심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셨었거든요. 20대 후반 정도 늦게 가셨는데, 이제 장남이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봉양을 하다가 가능하면 군에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가게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 성격이 많이 바뀌었대요. 군에 가기 전하고 군에 갔다 와서 하고, 군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효자고 순둥이고 그랬답니다.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막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이제 바뀌겠죠.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많이 아프시는가? 거의 제 기억에 그 방에서 누워있을 때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당신은 이제 젊을 때 그렇게 살면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신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간도 안 좋고, 뭐, 위도 안 좋고, 막, 하여튼, 한 1, 20년, 한 2, 30년 정도를 그렇게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안 좋아져서 많이 누워 계시기도 하고, 일 좀 하고 나면 이제 또 그렇게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내셨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한 뒤 엎어찰걸 이 내용을 다병보,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 일부러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다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삶이 생각이 났어요. 인과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렇게 아프고 그러시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다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셨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제 다섯째는 뭐냐? 병이 없는 인과의 다섯째는 뭐냐? 자기 부모나 모든 병자에게 공양을 잘하미요 그랬습니다. 내 부모님한테 혹은 아픈 사람들한테 공양을 이제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대성교당 이제 요양원이 있잖아요. 요양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끔 이 생각을 하죠. 요양원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고 그런 어르신들을 저렇게 잘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인과를 받겠구나, 요양원 식구들이. 제가 그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업에는 가름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업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도 유지하는 그런 직업이 있고, 또 어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업을 지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것을 이제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요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직업을 뭐 월급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많지 않죠. 복직에 이렇게 월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급은 많지는 않지만 인과적으로 볼 때 참 선업을 짓는 그러한 참 직업이다, 좋은 직업이다. 제가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식구분들처럼 이제 자기 부모나 또 타인의 부모나 병자를 잘 공양하게 되면 무병고, 병이 없는 그런 이제 가부를 받는다. 또 이에 반대로 이제 병이 많은 가부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은 부모의 속을 많이 태워주며 그랬습니다. 부모의 속을 이제 많이 태운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내용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 왜 그렇게 반항이 많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 없이 막 불만을 터뜨리고 막 부모님께 이제 반항을 하고 이제 참 그랬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산산학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도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내용 보면서 반성을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내 건강 유지에도 부모님 건강 유지는 물론이고 바로 연관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병이 없는 과거를 받는 이제 선언 6번째는 뭐냐면 성인과 현인의 병환 나신 것을 보고 지성으로 공양하며입니다. 반대로 이제 병이 많은 과거를 받는 것은 성인이나 현인을 많이 괴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흐름이 5번, 5번째하고 사실 좀 비슷하죠. 선업을 짓는 병이 없는 그런 이제 가부를 받는 것은 성인이나 현인의 병환 나신 것을 지성으로 내가 공양을 이렇게 잘하는 것. 일반 사람도 그렇게 병이 나고 그랬을 때 공양을 잘하면 내가 이제 무병, 병이 없는 그런 가부를 받는데 성인이나 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력이 이제 더 있겠죠, 그죠? 그분들이 신법이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법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가부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병이 많게 되는 가부는 반대로 성인이나 현인을 많이 괴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위에서 5번째처럼 부모의 속을 많이 태워주며 이제 그 내용처럼 이렇게 이제 성현들이나 현인들의 마음을 뜻을 이렇게 잘 받들어 드리는 것, 뜻을 잘 받들어 드려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병이 없는 가부를 받는 또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7번째는 원수의 병 나았다는 말을 듣고 환희심을 내미옵니다. 원수, 내가 아주 미워하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정말 미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병 나았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을 때 환희심을 내요. 매우 기쁜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하기가 이제 마음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제 병이 아프고 그럴 때 그러다 병이 낫게 되면 내가 그렇게 그 원수 집안을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만 갖는만 해도 내가 병이 없는 그런 가부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는 이제 병이 많게 되는 가부는 원수의 병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미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법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내가 아주 미워하고 내 원수다.
그 원수는 보통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하잖아요. 원수가 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극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사람 병들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은 막 아이고 통쾌하다 아이 시원하네 잘 됐네 막 이런 마음을 먹기가 보통 쉽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각오가 된다. 그것이 내가 병이 많게 되는 그런 각오가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원수라고 했지만 아주 좀 극단적인 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원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원수가 아닌 일반 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원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도 그 병이 이렇게 이웃 사람이 됐든지 내가 아는 지인이 됐든지 병이 있다가 병이 나았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으로 좀 기뻐해줘. 참 잘 됐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선업이 되고 반대로 그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병이 아프고 그럴 때 참 꼬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고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병이 깊어진다. 내 병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병이 낫기를 염원도 하고 병이 나으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 병도 타인의 병과 더불어 내 병도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덟 번째는 병이 없는 각오를 갖는 선언. 여덟 번째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를 보고 좋은 약을 해시하며 또한 타인에게도 이 법을 권하며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각은 원수의 병에 적당하지 않은 약을 주며 그랬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만덕산 훈련원에 있을 때, 이제 훈련을 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나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장기침이 이렇게 좀, 기침이 좀 있고 이제 그랬어요. 기침이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것이, 기침이라는 이것은 아픈 것이 겉으로 확 드러나. 그죠? 그 속으로 아픈 것은 아파도 나만 아프면 많을 텐데 이 기침은 그냥 내가 강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 아파요가 자연스럽게 이제 강구가 되는 그런 거라. 제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강구를 한번 하고 나면 훈련 들어와서 훈련객들이나 동아선 때 그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약을 당신이 생각할 때 좋은 약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해 주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신심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시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받는 선업에 따른 과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좋은 약을 해시하는 거. 이제 반대로 이제 원수 병 났다고 이제 약도 아닌 약을 주고 그러면 내 몸이 아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이 없는 각오. 이제 9번째는 뭐냐?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자민심을 이뤄내며 그랬습니다. 자민심이라는 것은 이제 자애를 베풀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이제 자비심을 낸단 말이에요. 가엾은 마음을 내고 참 안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빨리 참 나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내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병이 없는 그런 각오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와 이제 반대되는 이제 병이 많은 각오를 받는 것은 원수의 병 나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 왼수가 아파가지고 더 아파야 되는데 병이 나서 내 마음이 아프네. 이제 이런 신법을 쓰면 내 몸이 아프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내가 미워하고 그런 왼수 같은 그런 사람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을 기쁜 마음을 내고 참 잘 됐다.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잘 됐다. 이제 이런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선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제 마지막은 음식을 절도에 맞게 먹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병이 많은 가보를 받는 것은 음식을 과하게 먹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음식이 풍부하죠,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설명 기도에도 이제 나왔지만 설명 기도도 나온 것처럼 너무 풍부하고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너무 과하게 수용을 하고 과하게 소비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사실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음식에 대해서도 더 마찬가지다. 절도에 맞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적절하게 이렇게 먹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다 이제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과식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이제 병이 많은 과보, 병이 없는 과보에 대해서 쭉 10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병이 없는 과보 선업 10가지는 첫째는 중생 매질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남을 때리지 않도록 권하며, 셋째는 때리지 않는 법을 찬성하며, 넷째는 때리지 않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며, 다섯째는 자기 부모나 모든 병자에게 공양을 잘하며, 여섯째는 성인과 현인의 병안 나신 것을 보고 지성으로 공양하며, 일곱째는 원수의 병 나았다는 말을 듣고 환희심을 내며, 여덟째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를 보고 좋은 약을 해시하며 또한 타인에게도 이 법을 권하며, 아홉째는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자민심을 이뤄내며, 열째는 음식을 절도에 맞게 먹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편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있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행여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심하면 생명이 괴롭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폐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건강을 많이 해치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지켜야 돼요. 방역 수칙인데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는 가운데 겉으로 나타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이면의 인과의 내용들, 병이 없는 가복 받는 10가지 선업도 그렇게 이제 인과적으로 잘 지켜 나가신다면 이 생도 그러고 이제 다음 생도 그러고 내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과법은 이제 오늘도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인과법을 실천을 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누구한테 또 좋습니까? 타인한테도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인과법을 실천하시면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타가 둘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게를 하면, 타인이 건강하게 하면 내가 건강하다. 짧게 말하면 사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킨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사회가 국가 세계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을 잘 지키셔가지고 또
긴 세월을 두고 스스로도 건강한 그런 심신을 유지하시고 이 사회도 더 건강하게 하시는 그런 불제자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